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미국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아마 오늘 대부분의 시황이 물가지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역 트레이더라면 CPI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이미 리세션을 보고 베팅이 들어와서 밀린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반응은 채권 시장이 정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가 해석한 CPI 그리고 만기일을 앞둔 한국 증시 향방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 출발 후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도가 또 쏟아지면서 시장을 눌러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초반에 외국인들이 내놓은 매도 물량을 일부 롱베팅한 쪽에서 스탑로스가 나왔다고 보는데 특히 전일 저가를 찍고 시장이 반등을 한지라 델타 헤이지 차원에서 선물 롱이 들어온 거 요게 일단은 시초가 부근에서 잘라내느라 선물 매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1분 만에 340.5포인트에 도달하고 나서는 시장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이 반등을 이끈 것은 기관이 양매도였다고 봅니다. 기관은 오늘도 프리미엄 감소에 베팅을 했고 개인은 어제 이어서 또 콜매수, 풋매수 하면서 투기적인 양옵션 매수를 보였어요. 하지만 지수가 재차 눌림이 나온 과정에서 개인들이 콜 매수를 또 3만 계약 이상 늘리면서 정상적이라면 시장은 다시 338선에 가도 모자람이 없겠으나 홍콩 시장 개장과 함께 항생지수 등이 스트레이트로 2.5%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도 전일 종가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4천억 넘게 하던 것을 살살 걷어내서 종가에는 장중 매도량을 1,500억 남기고 다 치웠어요. 하지만 현물 매도는 해외 시장과 관계없이 끝까지 매도를 쏟아냈고 특히 종가에는 삼성전자를 밀면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보면 오늘은 인덱스 매도를 한 것일 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는 확연히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롱베팅을 한다 해도 이번 만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중 바닥을 찍고 시장이 반등한지라 하루 종일 옵션 변동성이 쭈그러들었는데요. 이번 5월물도 해외 시장 대비 끝까지 변동성을 죽이는 5월물이 될지 이 만기일이 참 궁금합니다. 여하튼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340선까지 밀어놨죠. 그래서 일단 개장 초 콜옵션 시세는 박살나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340 양광을 줄지 아니면 그동안에 누적된 해외 시장 하락을 따라가면서 335선 양광을 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장은 335와 330선까지도 해지가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 갭다운에 개인이 콜 340을 얼마나 매수 물타기를 한지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콜옵션도 얼마나 매수 물타기를 한지 요거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폭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선물 베이시스는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장이 전일 종가선까지 반등했는데도 베이시스가 내내 약세를 보인 것은 만기일 갭 다운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초반에는 스탑로스가 불가피함을 보여줍니다. 또 풋옵션 340을 얼마나 살려줄지도 봐야 되는데 이번 물 특징이 끝까지 변동성 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매도는 넉넉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6월물도 본격적인 양옵션 미결제 약정이 쌓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지나치게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 해외 시장이 6월물 들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바닥 다지기를 하고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콜간마를 쳐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월물 콜매도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제가 5월물도 콜매도를 조심하다가 돈을 못 벌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약세 스프레드 이거 들고 있는 거 요게 좀 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는 어디로 결제를 시켜줄지 잘 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정리하면 시장이 갭 다운을 회복해서 보합선으로 마감했지만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은 거의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동성만 과하게 죽여놓은지라 만기일 시장은 개인이 콜옵션 매수 상황에 따라서 계단식 하락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에도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으며 미국 CPI 발표로 시장이 잠시 충격을 받고 나서 바닥 다지기가 확인되자 또 매수가 들어와서 현물 마감 때까지 유럽 증시는 종가 고가로 달렸어요.
하지만 현물 마감 이후 미국 증시가 꺾이면서 선물은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요. 유럽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CPI 시장 반응이 있었다고 봐요. 자, 미국 CPI 발표에 대해서 미국 CPI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을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아주 꼼꼼하게 해설해 볼게요. 자, 우선 발표 전이 상황을 보면 주요 주가지수 선물은 이미 본장 전부터 롱베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스닥 선물도 1.7%가량 상승해 있었고 유럽 증시도 1%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CPI는 전월 대비 0.3%, 코어 CPI도 전월 대비 0.6%나 상승해서 전부 다 컨센서스 강하게 상회했죠. 그래서 허걱 소리를 내면서 10분 만에 나스닥 선물을 마이너스 2%로 밀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개장 전이라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또 따라서 변동성 선물을 잘 봐야 되는데 의외로 변동성 선물은 얼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해소 차원에서 변동성은 죽은 것이죠. 또 통화시장도 잠깐만 달러 강세가 나왔을 뿐 다시 달러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상품시장에서도 기름이 순간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더 남아있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채권시장이었습니다. 채권시장의 반응은 지표 발표와 함께 일시적으로 금리가 튀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장기 금리가 꺾여서 오늘도 장기 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자, CPI가 MOM으로 컨센서스보다 더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물가 상승세 꺾인 거 아니죠. 또 CPI 세부 항목을 보면 에너지 물가는 내려가는데 서비스 가격, 먹거리, 그리고 거주비, 하우징 프라이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골고루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기존 논리를 생각해 보죠. 물가가 아직 안 꺾이고 에너지나 중고차에 집중된 물가 상승이 이제 광범위한 분야로 퍼지고 있다? 그러면 연준은 50bp 이상 이거 잘못된 거고 75bp가 아니라 100bp 등 강력한 충격 요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장기 채권 가격이 와장창 빠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기 채권 가격은 더욱 강하게 반등했고 유로존 국채도 빠르게 반등해서 미국 증시나 유럽 지수 선물이 미국장 마감 때까지 쭉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채권은 종가 고가로 달렸어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CPI가 강하게 나온 것을 시장은 물가가 잡히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리세션이다라고 보고 주식 팔고 채권을 산 겁니다. 사흘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요. 아직 역전까지는 멀었지만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할 경우 순식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이렇게 해서 미국도 리세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원자재는 나름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기름은 무려 6.2%나 상승했죠. 특히 원유 재고가 무려 848만 배럴이나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름값이 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회복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달렸죠.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등과 함께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텍사스 기름 $100 이하에서는 일단 매수로 대응하자는 쪽에서 시장을 끝까지 당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구리도 증시가 하락한 상황에서 강세를 유지해서 톤당 $9,340로 마감을 했는데요. 원자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 사실 증시도 강세를 보여야 하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시장이 센티먼트가 그만큼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은 어쨌든 현물은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 미국은 종가 저가로 마감을 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인터마켓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상태죠. 자, 이제 미국 시장이 갭 다운 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 세션은 다시 그 폭을 좀 좁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과연 투매가 나올 것인지 요거를 미국 세션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오전장에 니케이 지수 선물이 언더슈팅을 주면서 함께 밀렸다가 이후 니케이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고 홍콩도 오르고 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고 유럽 세션마저 강하게 반등하자 CTA들이 열심히 시장을 당겨 올리면서 CPI 발표 전에 이미 전일 고점권까지 당겨놨어요. 그리고 한국 시간 밤 9시 30분 CPI 발표와 함께 주가지수 선물은 급락을 했고 특히 나스닥 중심의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장 들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지수 선물이 그렇게 세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얼마 조정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세션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럽 증시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리세션 선언을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시장은 ECB의 도비시한 발언을 기다리면서 당기고 있다고 봐요. 물론 도비시한 발언이 없을 경우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따라서 박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YTD 수익률로 유로스탁스는 마이너스 15%, 근데 S&P는 마이너스 17.44%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 있고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유럽 증시가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자 미국 증시도 급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주가 오전장에 강하게 반등하고 캐터필러 같은 굴뚝들도 강하게 반등을 했죠. 엑스모빌 같은 기름 주식도 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벤트 해소에 따른 변동성 매도도 오전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당기기 시작했죠. 사실 이 정도 매수 압력이라면 오늘 플러스 3%도 당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S&P 선물은 전산장에서 기록한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 유럽 세션 마감 무렵 다시 당기려 했으나 유럽이 전일 고점을 넘기는 상승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를 계속 얻어맞자 결국 미국 시장은 새벽 1시 30분 이후로 줄줄줄 흘러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을 잘 보면 여전히 투매가 나왔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미국 시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3%또 밀렸다고 투매라고 다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오늘 투매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질서정연한 매도가 나왔고 채권 매수량만큼 현물 매도를 기술적으로 한 것뿐이라고 봐요. 사실 오늘 하락도 변동성 범위 내의 하락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조차 변동성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변동성 선물 5월물이 다음 주 수요일에 만기가 되는 등 잔존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약간의 백오데이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겁을 주고 있는 것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개별 종목 보면 살벌하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8% 빠져서 734달러까지 밀렸고 엔비디아니 넷플릭스니 아마존이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박살났고 특히 애플이 무려 마이너스 5.31%나 하락을 해서 인덱스를 끌어내린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애플에 대한 뉴스플로우로는 이 구글이 경쟁 제품군을 출시했다고 밀렸다고 하는데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 인덱스를 버티게 했던 종목들이 하나둘 스탑로스를 맞기 시작해서 밀렸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 이 정도 하락 분위기라면 시장은 진즉에 폭락이 나와야 하는데 희한하게 투매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선물은 얼마든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일봉상 아랫꼬리를 만들고 양봉이 나온다. 특히 현재 변동성 기준으로 지수가 갭다운을 마이너스 2%가량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해서 완전 투매가 나온 다음 긴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없겠어요. 이 2%의 갭다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지금 스탁스 지수와 S&P 지수가 지금 한 2.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인터마켓 스프레드 갭이 줄어드는 거 요걸 보고 미국이 갭다운을 2% 하는 날 그날이 이제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갭다운 2%의 바로 반등은 쉽지 않다고 보고 거기서 언더슈팅이 현재 변동성으로는 5%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아주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two digits fuck 락을 하면서 떨어질 낙자입니다. 이 51달러까지 밀렸어요. 근데 지금 코인판에는 US 달러 페그가 깨진 크립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상 이거 작전이죠. 코인판은 규제도 없고 누가 사기를 쳐도 사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여기서 돈을 잃으면 그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이 그냥 본인은 바보입니다 인증한 거예요. 저에게 코인을 하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결같이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도덕은 개나 줘버린 코인판에 뭐하러 뛰어듭니까?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코인베이스 30달러 간 것에 베팅하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바코드, 알고란 당신들 다 똑같이 자기 것들 부여잡고 반성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연준이 블라드 좀 불러보죠. 이 블라드는 현행 강력한 노동시장은 리세션과 부합하지 않고 미국이 리세션 위험은
당장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코인 시장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고 한국도 미국도 카드론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강력한 노동시장? 어설프게 코인으로 뭐 돈맛 봤던 젊은이들이 지금 죄다 깡통 차고 그러고 있어서 결국 이들 다 노동시장으로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소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블라드 영감,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봐요. 시장을 마사지하려는 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연준이 동떨어진 현실 인식은 기어코 시장에서 투매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어디로 양광을 시킬지 아니면 변동성을 폭발시킬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시장 변동성이 해외 시장 대비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 과연 6월에서도 그러할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5월물이 워낙 껌딱지를 쳐놓은지라 6월물도 함부로 옵션 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이번 5월물은 어제 오늘 분할해서 들어간 풋 345와 풋 340 약세 스프레드 요거를 제외하고는 아예 포지션 잡기를 포기한 상황이에요. 다만 약세 스프레드의 프리미엄은 뭐 적절한 수준으로 잡아서 시장이 340 근접해서 마감하거나 그 이하로 밀게 되면 그래도 이번물 적절한 이익으로 마감할 것 같아요. 6월물에서는 초반에 풋옵션 매도를 하면서 일단 프리미엄 벌어놓고 중반 이후로 반등 베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5월물에 변동성을 주기 위해서 현물 방어를 한 기관들이 금요일에 현물 매도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요거까지만 방어에 성공한다. 그러면 시장은 적지 않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역시 만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기일 대응은 약세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고 아래쪽을 뭐 콘돌 바이로 닫는다든지 이런 뻘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시장은 유로 숏을 중간에 청산했으나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국채가 사흘 연속 크게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그 외에 뭐 스탁스 매도 등은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튈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미국 증시가 아직도 2차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 변동성이 더 살아나지 못한다면 점진적 바닥 다지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도 뭐 바로 상승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점 찍었다고 보고 나스닥 포지션 매수를 한 것은 저는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만기일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해외 시장 또한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 각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